나같이 유능한 장사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간 거죠. 마침 눈에 띈 사람이 있었죠. 내 차례가 다가올 때 그 긴박감, 인생 로또죠. 항우에서 유방으로. 항우에서 유방으로 쉽게 얘기하면 타령을 하고 유방 밑으로 들어간 거죠. 유방 밑에 가서 받아주세요. 마치 지금의 회사 옮기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유방 밑에 가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유방은 잘 받아줬습니까? 받아주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보나마나 초급 장교로도 임명은 안 했을 겁니다. 사병으로 들어왔겠죠. 자, 이러다가 한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연자가 된 겁니다. 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차명이었어요. 목을 베어 죽이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죠. 한 사람 13명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혹시 기억들 하시는지 요즘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집단 예방접종할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불주사 맞을 때요. 앞에서부터 한 명 한 명 맞아가면서 막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럴 때 내 차례가 다가올 때 그 긴박감. 그래서 한신의 목이 날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변을 싹 봤더니 마침 눈에 띈 사람이 있었죠. 하우영입니다. 하우영이 누군가요? 바로 유방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죠. 한신이 하우영에게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유방 우리 군주께서는 천하제패를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나같이 유능한 장사를 죽인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죠. 저 뭔 소리야? 일단 어쨌든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겠죠. 뭐 하우영에게 유방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전략의 문제라든가 뭐 이건 뭔가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친구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유방도 맞득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우영이 자기 최측근이잖아요. 자꾸 추천을 하니까 야 그래 그거 뭐 낮은 벼슬 하나 주워. 그거 뭘 중요하겠어? 알아서 네 맘대로 해. 그거 결국 처음에 받은 벼슬이라는 게 당시 군대의 식량 보급, 그 다음에 마초, 그러니까 말에게 먹이는 풀 같은 거 이런 거 관리하는 벼슬에 임명됐기 때문에 한신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뭐 신경은 안 썼겠죠. 그러던 어느 날 상전벽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인생 로또죠. 바로 본인도 출세를 굉장히 하고 싶었을 겁니다. 본인의 욕구이기도 하죠. 자, 자신을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알리냐? 바로 재상인 소하고의 관계를 맺죠. 이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맡은 직책 자체가 병참하고 이 마초를 대는 일이었기 때문에 소하가 사실은 그런 보급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했겠죠. 현재 유방군의 문제 또는 앞으로의 전략 이런 것들을 또다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소하가 들어보니 이야기가 사리에 맞고 아주 뛰어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 친구 괜찮은데? 장군감으로 딱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유방이 함곡간을 돌파해서 이 관중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결국 인정을 못 받고 한중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촉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타령을 하냐면 간단하죠. 야, 앞으로 유방은 끝났어. 속속들이 이탈자들이 생기죠. 이거 앞으로 유방 따라갔다가는 잘못하면 망할 것 같아. 거기에는 당연히 지휘관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군들도 심지어 있는 거죠. 한신도 생각했을 겁니다. 야, 항우도 인물이 아닌데 이거 유방 밑에 갔다 또 망하는 쪽 쓴 것 같은데 난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튀어! 나도 튀자고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재상이었던 소하가 그 소문을 듣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유방은 깜짝 놀래죠. 어느 날 보니 소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없어진 거죠. 아니, 내가 가장 믿었던 내 고향 사람이잖아요. 소하가 도망갔다. 이거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아마 유방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도 이제 여기서 끝이야. 한중왕으로 가면 뭐래. 끝나가는 인생이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나니까 소하가 돌아왔어요. 유방이 이제 화를 내면서 어디 갔다 왔어? 도대체 이틀 동안 뭘 하고 온 거야? 그랬더니 소하가 한신을 쫓아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유방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제까지 도망간 지휘관이 한둘이야? 걔도 수십 명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쫓아가다가 나 이름도 잘 모르는 한신? 걔 누구라고? 도망간 사람 잡겠다고 이틀 동안이나 가서 잡아왔어? 그랬더니 소하가 얘기를 하죠. 한신이란 사람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사무사 견줄 사람이 없는 나라의 선비다. 천하를 우리가 얻으려면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방이 야 그렇게 뛰어나단 말이야? 그럼 내가 당신의 눈을 믿고 장군으로 임명하겠어. 소아가 그러면 또 한신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총사령관인 대장군으로 임명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소아가 또 거기에 이 얘기를 덧붙입니다. 전하께서는 부하들 임명할 때 너무 어린 나이 다루듯이 이렇게 절차 없이 임명한다. 뻔한 거죠. 유방이 그런 거는 못 배웠잖아. 예의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예컨대 그게 뭐 소아라고 해봅시다. 야 소아 너 오늘부터 네가 대장군이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이런 식의 이 절차를 걸치더라.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좋은 날을 택해서 목욕제계하고 훌륭한 식장을 딱 만들어 놓고 의식을 갖추라고 권한 거죠. 유방이 그 건의를 듣고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러고 이제 군중에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대장군을 새로 임명할 것이다. 장군들마다 다 꿈에 부풀죠. 대장군은 바로 나야 나 나야 나.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사람들은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나마나 자기네들끼리 아마 얘기를 했을 거야. 야, 뭐 우리도 보통 그렇지만 야 이번 승진 너래. 나 그런 소문 들었어. 들으면 속으로 좋으면서 야 아니야 너라고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니. 그중에 이제 좀 나은 사람이 나래? 아 그래? 아 그래 우리 그럼 뭐 미리 한번 파티 한번 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대개가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뭉쳐져 있는 집단이니 서로 그렇게 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 중에 대장군이 나온대더라. 그랬는데 막상 당일날 뚜껑을 열어보니 오늘의 대장군 임명자 한신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다른 장군들 다 충격에 빠지죠. 어디서 굴러온 이거야말로 정말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낸다는 전형적인 이야기죠. 이름도 잘 모르는 한신이 대장군이 됐대. 야, 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아니, 우리 고향 사람도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나라에서 왔다고 하던데 도대체 얘 뭐야? 아마 그 사람들 모두가 멘붕에 빠졌을 것이고 엄청나게 한신을 비난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아래에서 공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곡간에 들어가서 수도를 점령하는 함양을 점령했던데 공로를 세웠던 장군들인데 이 장군들 중에 이렇게 특출나게 드러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어찌됐든 여러 군데에서 전투를 하면서 공로는 세우긴 했지만 좀 쉽게 들어갔잖아요. 따지고 보면 유방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특출나게 대장군감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애매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보나마나 유방이 자기가 직접 군대를 지휘한다고 대장군 자리를 안 내줬을 겁니다. 본인은 왕이 됐으면서 대장군은 나중에 천천히 임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소아의 추천에 의해서 한신을 임명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도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항우보다 그런 부분에 나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심도 되게 많지만 소아의 이야기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유방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방을 만나게 된 한신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항우는 인기를 못 얻고 있다. 대신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유방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현재 진나라는 3분되어 있다. 장암이야 3사람이 모두 나눠 갖고 있으니 이걸 하나하나 격파해서 일단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동쪽으로 갑시다. 진군합시다. 사실 그 얘기가 유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였죠. 그러니 가자. 아니 지가 뭔데? 내가 말이야 병법 좀 알거든. 사기꾼 한신이 갖고 있는 전략이나 전술적 머리 거기를 기습해 들어간 거죠.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